독립기념관의 존재 가치, 헌법 정신 자체를 훼손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좀 사퇴할 생각 없으십니까? 이제 그만? 사퇴할 생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네. 오늘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 쟁점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이었습니다. 사실 지난달에도 기자회견차 국회에 왔었던 김 관장. 독립운동가 후손, 시민단체, 여당 의원들과 충돌하면서 현장은 아비규환이 됐었는데요.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오늘 과방위 국감장도 이 못지않게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만 김우영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김우영 의원의 그날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 일단 박정훈 의원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에요. 명함에 전화번호 있죠. 공공연하게 자기 명함을 파서 전화번호를 유권자들한테 알립니다. 박정훈 의원이 김우영 의원이 욕설 문자를 보내왔다고 얘기했고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어요. 근거를 대십시오. 그러니까 가만 계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저를 청문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주항공청 등을 감사하기 위해 모였지만 오전 감사는 결국 41분 만에 파행되는데요. 이어진 문자 공개 갈등에 오후 감사도 질의는 시작도 못한 채 중단됐습니다. 예, 지금은 속개가 돼서 질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앞서 백다 앵커가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 그리고 오후 상당수 시간이 어떻게 보면 문자 욕설 공방으로 그냥 허비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유정 위원님, 이 문자 공방, 감정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정도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처음 그때 국감장에서 확인을 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또 이 얘기를 할지는 몰랐거든요. 국감이 10월 13일부터 시작을 했고 11월 6일까지니까 끝나려면 아주 멀었어요. 또 가야 할 길도 멀고 해야 될 대상 기관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게 또 파행으로 가고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진실 공방까지 막 이르는 거 아닙니까? 욕설 문자를 보냈다, 안 보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생중계 되는 가운데 또 그날 그 욕설을 했더구만요. 박정훈 의원이. 저희는 그것까지는 몰랐었잖아요. 지난 화요일에는. 그런데 또 문자를 공개하면서 전화번호 다 노출된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급기야는 뭐 옥상으로 올라와 뭐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갔는데 그래서 네티즌 국민들 중에는 그 차라리 옥상에 가서 해결하고 국감장에서는 정책을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민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시시비비를 지금 국감장에서 그러면은 뭐 어떻게 11월 6일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을 할 겁니까? 과방위가 방통위 관련해가지고 방통법 개정 관련해서 먼 길을 달려왔는데 과학기술 관련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고요. 언제까지 이 두 의원이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벌이고 정치 공방을 할 것인가 정말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리고 국감장에서 이런 거를 본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소고발하고 뭐 국회 윤리 제소하고 여기까지 나아갔는데 저는 서로 빨리 사과하고 정책국감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국민들이 정말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 표현은 아니고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중학생 싸움 같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말죽거리 잔혹사라든지 보면 뭐 옥상으로 올라와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중학교 같은 이런 사실은 찌질한 발언, 특히 찌질한 진행이 지금 과방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의원들 간의 충돌이 있으면 적절하게 최민희 해야 되는데 이거 마치 뭐 박정훈 의원 뭐 청문회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김우영 의원만 하더라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과방위가 사실은 저도 21대 때 과방위를 했습니다만 지금 외부에서 보여질 때는 뭐 언론이 주된 이슈가 된 것 같지만 사실상 과방위의 80~90% 임무는 과학기술 파트입니다. 지금 원전, 지금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미국에서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어떤 미군의 SMR을 뭐 보급한다 뭐 이런 이야기 특히 또
스페이스X, 알런 머스크 스페이스X가 지금 화성이나 달에 사람을 이제 이주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유인으로 무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11차 시험 비행을 했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들릴 만큼 지금 과학기술의 시대에 정말 국가 경쟁력,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가방위 의원들이 꼼꼼히 따져봐야 될,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이런 어떤 시국에 저런 어떤 문자 논란으로 해서 진행이 안 된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것을 진행을 전반적으로 하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 어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박지원 의원이 예를 들어서 공개 발언에서는 그런 어떤 욕설한 걸 사간다. 그러나 이제 김우영 의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김우영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발언을 하도록 최민희 위원장이 이야기했으면 저는 무난하게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또다시 이제 파행이 됐다는 것은 대단히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진행 역량의 어떤 아쉬움도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의 진행 방식에 상당히 비판을 중점을 두셨는데 혹시 반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글쎄, 기본적으로 뭐 위원장의 진행 방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과연 국감장에서 꺼낼 수 있는 얘기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먼저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중한 시간에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무슨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발언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거는 정말 시간이 너무 아깝고요. 예. 차라리 두 의원이 계속 이런 문제를 갖고 뭐 정말 멱살을 잡았는지, 욕설 문자를 한 사람만 보내고 다른 쪽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겠고 별로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만, 차라리 회의 시간 다 끝나고 밤에 둘이 만나서 어디 뭐 고수부지를 가든지 진짜 국회 어디 옥상에 올라가서 해결하고 다시는 이 이슈 갖고 얘기를 좀 안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문자가 공개된 그제 14일이죠. 과방위 국감에서는 고성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보시죠. 이 한심한 아이고 박연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지금 얘 여기다 이거 제 이름까지 까고 다 했는데 그 전에 멱살 잡고 이런 거 봤어요? 나가세요. 나가시고 제 멱살을 잡고 네가 뭔데 나한테 나가라 마라 하느냐고 소리를 질러서 불사에 고성이 오간 일이 있습니다. 평소에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시는지. 이거 공용시설인데 당신이 뭔데 들어오라 마라 해. 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쌍욕을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야, 인간 대 인간으로 옥상으로 올라와. 그랬어요. 보낸 문자에 대해서 똑같이 욕설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이 찌질한 라고 문자가 왔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찌질이란 단어는 당신한테나 어울리는 단어야. 이 창의력 없는 인간아. 제가 그렇게 답신까지 보냈어요. 예, 김영남 의원님. 제가 무슨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 간에 주고받는 대화의 수준이 웬만한 중2도 저렇게 나네요. 중간 정도의 수준만 돼도 저런 대화를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른 장소도 아니고 국감장에서 지금 카메라가 다 들어와 있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저런 내용을 갖고 계속 두 사람이 핑퐁하듯이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통화 내역까지도 제시가 됐습니다. 정강재 의원님. 앵커께서는 답글에 중학생 싸움 같다라고 소개한 문구를 소개하셨는데 네. 그 가운데 하나가 현피떠라예요. 예. 게임 용어죠. 예, 현피떠라 이런 건데 전 뭐 그런 물리적 방법이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그 학교 폭력 사태가 불거지면요, 학폭위라는 게 개최됩니다. 예. 그 학폭위 결과에 따라서 가해 학생은 전학을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하거든요. 지금 두 사람이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 못하겠다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김우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정훈 의원을 상대로 누구만 없으면 여기 과방위가 좋을 텐데라는 말까지 했었고, 예. 같이 과방위 활동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과방위 활동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로 소모적 갈등, 국민들 보기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갈등만 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아까 홍 의원 말씀하셨지만 최민희 의원이 일방적으로 누구만 편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갈등이 더 증폭되는 것 같아요. 최민희 의원은 위원장이라면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본연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정인에게만 편드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최민희 의원의 반성도 촉구해 봅니다. 예. 글쎄요, 뭐 최민희 의원이 어떻게 편파적으로 이 상황을 관리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크게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에서는 누구보다도 간사 간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지금 법사위처럼 간사가 없는 상황도 아닌데 김현, 최영두 간사가 당사자인 두 의원과 함께 정해 시간에 이 문제를 조금 논의를 해서 원만하게 푸는 게 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 문제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지금 계속해서 따질 겁니까? 시시비가 가려질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럼 좀 더 있다가는 이제 그래 정말 멱살 잡았었어? 소위실 CCTV 다 한번 살펴볼까? 이렇게까지 나오는 여기가 지금 무슨 경찰서 수사하는 데도 아닌 것이고 예. 국감장이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 의원 다 조금 감정을 조금 다운시키고 추스리고 간사 간에 조금 이 사자가 좀 만나서 이걸 원만하게 좀 마무리하는 게 그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누가 지금 서로 당신이 떠나세요 하면은 상임이 떠나겠습니까? 그거는 별로 좋은 중재안은 아닌 것 같고 누구 하나 물러서지 않을 거고 다 뜻한 바가 있어서 과방이 와서 지금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니까 저는 빨리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과방위가 정말 미운 털 박히기 십상이겠다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역할을 이제 위원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어떤 그 발언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은 위원장이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예. 원칙적으로 이제 그 회의 관련된 의제라든지 신상 발언이나 그렇게 하는데 그 관련해서 위원장이 어떤 발언인지 물어보고 만약에 또 이런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발언권을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 시간 내지는 회의 속개 이전에 이제 위원장 방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역할을 지금 위원장이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위원들 간에 이런 어떤 진실 공방이 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이 일차적으로는 책임이 있다. 그런데 왜 이러느냐? 제가 볼 때는 법사위에 너무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뺏기니까 예. 좀 과방위에서도 좀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또 예. 좀 웃지 못할 그런 또 생각 듭니다. 아무튼 오늘 이 문자 논란은 저희도 오늘 이후 또 이게 더 보도를 안 하고 싶을 정도로 오늘 정도는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원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도 어제 대법원 현장 검증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는데요. 보시죠. 저희는 재판 기록을 보러 간 적이 없어요. 이것은 국민의힘 쪽의 언론 플레이입니다. 국정감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교섭단체 법사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의사진행 발언 주십시오. 이런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십시오. 사과 발언하기 전에는 의사 진행 발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고합니다. 위원장에게 큰 소리 지르거나 함부로 압박하거나 모욕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네, 곽규택 의원님에 대해서는 발언을 오늘 제한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국정감사 권한을 어떻게 뺏어요? 그 의장님한테 결재받고 오세요. 예,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 대법원 현장 검증에 대해서 이거 재판 기록 자체를 열람하려고 시도한 것이다라고 비판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허위 사실이다, 로그 기록을 보려고 한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어제 대법원 현장 검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첫 번째 13일 날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질의응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었기 때문에 15일 국감이 이제 그 전에 한 차례 더 잡힌 거죠. 예. 이런 것까지를 상정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어제 그 현장 국감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잖아요. 파기환송심이 왜 관행에 벗어나서 이례적으로 그렇게 번개불에 콩고목도 빨리 이루어졌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래서 로그 기록을 좀 보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언하는데 비용이 1억 4천이 넘는다라고 대법원에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것을 빌어서 예. 마치 반대하는 듯한 그런 논리를 전개를 했기 때문에 1조 4천억 원이요. 예. 1조 4천억 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실제로 어떤가 그 집무실이 비용이 정말 그렇게 추계가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갔던 것인데 일단 로그 기록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제 사실 대법원의 어떤 그 대응은 상당히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빠진 가운데 이제 둘러보고 오후에 질의응답을 하는 가운데 계속 천대엽 행정처장의 어떤 답변이 오락가락하지 않았습니까? 뭐 다 봤다라고 했다가 7만 불을 어떻게 다 봤냐, 복사를 언제 했냐 이러니까 전자문서로 봤다. 그러면 로그 기록을 내시오 하니까 기록을 못 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 사실은 3월 28일부터 봤습니다. 해가지고 또 날짜 가지고 논란이 됐었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그 대법원의 관계자들 보니까 그 전자문서 보는 그 로그 기록 관련한 담당자까지 전부 다 명확하게 답변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법원이 사법부의 어떤 최고 기관에서 이렇게 원칙도 기준도 없이 막 주먹구구식으로 뭔가 이루어졌나?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실망을 했고요. 특히나 종이 문서로 된 것은 전자문서 볼 수 있는 그 기한이 법적으로 2025년 10월 10일 이후에 가능했다라는 질의응답이 있었잖아요. 예.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5월 1일 날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는 문서로 보는 게 마땅했는데 종이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복사 기록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던 것인데 다만 성과라면 성과였던 것이 국민의힘은 뭐 대법관 PC를 보려고 한다, 뭐 대법원을 압수수색한다 이런 식으로 호도했지만 실제로 가서 보니까 대법관 집무실이 75평인데 그 국회의원 방이 이제 신축해가지고 새로 의원회관 건립한 지가 이제 몇 년 됐잖아요. 예. 거기가 50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좌관들, 인턴들 다 해서 한 의원까지 12명 정도가 이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럼 75평이면 너무 호화롭지 않냐라고 하고 가서 봤더니 거기에 부속실, 뭐 재판연구관 뭐 다 포함해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 호화로운 그런 그 집무실이 아니더라라는 얘기들을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실제로 가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네 하고 납득이 되는 부분도 납득이 있다. 되는 부분이 있고 예. 그건 또 성과라면 성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 얘기를 해 나가는 것인데 다만 그 로그 기록 로그인해서 봤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소가 안 되는 것이고 답변을 명확하게 누구도 못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마무리 국감으로 한 번 더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방금 지금 자료화면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법관 집무실 등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민주당 의원들의 어제 모습 보셨습니다. 홍석주 의원님, 국민의힘 쪽에서는 압수수색 수준이었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압수수색 영장 없는 압수수색,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김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상식적으로 사실은 뭐 75평에 대해서 다들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법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이제 연구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어떤 면적이 나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그런 어떤 것은 다 이미 서류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장에 가서 뭐 그걸 알았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뭐 국민들 저는 호도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로그 기록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로그 기록 사실은 사람마다 대법관마다 사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연구관이 뭐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법원에 들어오게 되면 3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 기점으로 해서 모든 이제 대법관과 그리고 관련된 이제 연구관들이 거기에 이제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마다 이제 시간차는 뭐 있을 수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 당시 후보의 유지 취지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에 대해서 뭐 왜 이렇게 빨리 했느냐, 뭐 6, 7만 페이지를 어떻게 다 볼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재판 연구관과 대법관이 이런 어떤 관계에 의해서 지금까지 모든 상고심에 대해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예상하지 않은 그런 유지취지 파기 환송이 됐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대법원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거의 뭐 압박을 계속해서 가하고 또 뭐 감금하다시피 해서 국회에 나왔는데 이제 뭐 계속해서 뭐 그 최익진 의원처럼 도저히 뭐 납득할 수 없는 인격 살인형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언급하는 그런 어떤 것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을 압박을 하고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말 이렇게 침해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결국은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도 저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비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뭐 3차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민주당의 생각이 좀 있다면 그렇게까지는 진행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그 전산 기록을 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 뭐 방송에서도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외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설령 전산 기록을 봤다 하더라도 그 5월이면 종이 문서로 보는 게 절차상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 위법한 거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본질과 관련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지금 민사소송은 전자소송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형사사건은 안 되어 있다가 10월 10일부터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형사사법 절차의 전자문서 이용법이 시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달 10일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파일화되어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증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PDF 파일이 되어 있더라도 그거는 법적으로 증거 서류를 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자문서 이용법이 시행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판 기록은 원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원합의체 판결이었기 때문에 13명의 대법관이 언제 7만 페이지 가까운 소송 서류를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느냐. 그 짧은 기간 내에 혼자 보기에도 대단히 부족한 시간이었는데 그런 의문에 대해서 기존의 설명은 PDF 파일화되어 있는 것을 전자문서로 봤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재명 당시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선고되던 금년 5월 1일 그 당시에는 이게 법률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10월 10일부터 가능해진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대법원의 설명이 법률적으로 모순되는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주장을 지금 민주당 측이 하고 있는 거죠. 예. 송광재 의원님. 근데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주장이 과연 국민 법 정서나 눈높이에 맞는 주장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에 대해서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근거로 되는 걸까요? 저는 무언가 문제를 삼기 위해서라도 이걸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는 박은정 의원이 재판 기록을 보러 간 적이 없다. 국민의힘의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대법원이 인식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중심으로 와서 그 재판 기록을 보겠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대법원장도 그 법원 행정처장도 재판 관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인식하는 것보다는 대법원과 국민들이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3월 26일에 2심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4월 22일에 대법원에서 5월 1일 날 판결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그 기간 동안에 민주당 반응 어땠습니까? 이거 완전히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불확실성을 덜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5월 1일 날 막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 나온 이후부터 대법원을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법관 증언론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온 이후부터 자꾸만 사법부를 흔들려고 하고 있는 것, 그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의문은 무엇이냐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거를 유죄 취지로 바꾸는 판결을 했단 말이죠. 근데 통상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원심의 결론을 똑같이 유지하는 거는 절차 진행이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의 고등부장 3명이 내린 결론을 뒤바꾸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심리나 재판 절차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은 뭐냐? 대법관 13명이 과연 이 사건 기록을 보고 재판을 했느냐가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못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모든 문제의 출발은 거기부터 있는 겁니다. 근데 관련해서 당시에 소수 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소수 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이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과연 대법원이 문서도 보지 않고 이걸 재판했다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 자체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소수 의견을 낸 사람들 당시에 소수 의견 끝까지 기록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 소수 의견을 기록한 사람들 이런 절차적으로 아주 엄중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들을 당연히 제시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신뢰, 이걸 훼손시켜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판사는 대법관이든 뭐 하급법원의 판사든 그 합의 과정, 판사들 간의 결론을 내리기 위한 합의 과정에 있었던 일은 절대로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판사라도 그 합의 과정에 있었던 일을 외부에 발설하면 법관 징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소수 의견을 냈던 2명의 대법관이 왜 이와 관련해서 뭐랄까요, 뭐 여당 측에 부합하는 얘기를 내놓지 않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재판의 합의와 관련한 내용 공개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근데 그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도 계속 중인 것에 대해서. 합의에,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합의에 돌아가는 참여한 거죠. 판사들이 외부에 발설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거는 과연 기록을 봤느냐는 원초적인 질문과 관련해서 기록을 볼 수 있었던 상황이냐. 예를 들어서 종이 서류를 봤으면 13명의 대법관이 그 종이 서류를 보기 위해서 적어도 복사라도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PDF 파일을 봤다면 로그인 기록이라도 있었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그 전자 파일을 봤더라도 그거는 법률적으로는 인정될 수 없는 증거를 그러니까 법률적인 증거가 못 되는 것을 본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법률적으로 이번 달 10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전자문서를 보고 재판할 수 있는 것은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 담당 국장한테 그럼 복사라도 하셨느냐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합니다. 알아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차 국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다 정보화 심의관인가요? 그 담당자 그분은 지금 천대엽 행정처장은 도대체 9일 만에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3월 28일부터 봤어요. 라는 새로운 또 대응 방안을 또 가지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이걸 보기 시작했느냐에 대한 질문에도 명확하게 답변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통일된 의견이 없어요, 대법원에. 이러니까 도대체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 이 사건을 가지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었고 자칫하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사라질 수도 있는, 후보를 못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대법원에서 이렇게 기준도 없이 원칙도 없이 누구도 지금 이거를 입증할 수 없는 그런 예외적인 어떤 절차를 가지고 이 문제를 파기환송심을 선고했단 말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홍석준 의원 마지막 발언 드릴게요. 아니 지금 그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사법부 특히 대부분이 완전히 엉망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좀 전에 우리 김영남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소수 의견을 낸 반대 의견을 낸 두 사람은 그러면 정확하게 보고 나머지 유지체제의 파기환송을 결정한 11사람이 대법관은 그럼 그걸 보지 않았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대법관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하고 그리고 신뢰성 있는 가장 유능하고 그리고 역량 있는 법조인들로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 어떤 분들이 수십 년 동안 관련된 사건을 수없이 보고 또 그것을 보좌하고 있는 수십 명의 재판 연구관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제대로 받겠느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면서 자꾸 흔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 기본을 흔들고 있다. 결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다. 민정을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게 원칙대로 재판이 이루어졌다면 전자 파일이 아닌 종이로 된 서류, 이 원본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종이로 된 재판 기록이 대략 7만 페이지 정도 돼요. 이 7만 페이지 가까운 종이로 된 재판 기록을 대법관 13명이 돌아가면서 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재판부 배당이 4월 22일에 이루어졌고 천대엽 행정처장의 최근 주장대로 대법원이 그 재판부 배정이 되기 전부터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3월 28일부터 볼 수 있었던 것인데 13명의 대법관이 7만 페이지 가까운 기록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5월 1일 선거 전까지 돌려서 본다는 게 과연 물리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는요. 이 대법원 법리심이잖아요. 1심과 2심에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을 법리적으로 잘 해석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12명의 대법관이 그거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7만 페이지를 다 봤느냐 안 봤느냐? 지난번 박범계 의원 뭐라 그랬습니까? 당시에 그 박근혜 정부 탄핵 당시에도 그 정도 충분히 일주일이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헌법재판관분들이 그러면 그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한자 한자 다 읽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제가 다 읽지 못했을 수 있겠지. 그러나 거기서 주제로 파악할 수 있는 법리의 적용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건데 자꾸만 그걸 한자 한자 다 읽었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저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짧게요. 대법원이 법률심인 것은 맞는데 예. 그것은 증인신문이나 새로운 증거 조사를 안 한다는 차원에서 법률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법률심이 재판 기록을 안 보고 재판해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예,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뭐 대법원의 답변이 충분치 않았다, 3차 국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루어질지 또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떨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법사위 또 국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